그 다음 소매 단계 자주색은 조금 더 크게 변하고, 유통업자는 더 크게 변하고, 제조업자는 더 크게 변하게 돼요.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수요 예측을 실패하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소비자 단계에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현상이 각 단계 거쳐갈수록 재고관리 측면에서 2중, 3중으로 고려가 돼서 실제 수요보다 훨씬 크게 혹은 작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는 배치 주문 방식. 그러니까 이 배치는 영어로 BATCH, 그러니까 일괄 주문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막 자기 수량이 나갈 때마다 바로바로 주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재고를 쌓아놨다가 어느 일정 개수 이상 팔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자 혹은 팔레트 단위로 크게 주문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조업자인데 도매상이 내가 이제 한 10명의 도매상을 데리고 있는데 걔네들이 한꺼번에 어느 타이밍에 그 배치 주문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게 되면 내가 피부에 닿는 수요는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왜곡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견학을 갔었던 그 기업은 이런 배치 주문 방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가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이런 SCM의 성과를 이뤄낸 거고, 다음으로는 할인 정책. 우리가 프로모션 때문에 이번 달에 사시면은 개당 100원씩 깎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거 그냥 지금 이 타이밍에 구매를 해놓으면 되니까 많이 구매하게 되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주문이 확 몰렸다가 5월달이 지나면 주문이 갑자기 확 수요가 사라지니까 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변동폭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하고 SCM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 SCM을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음에 이제 동희 씨께서 발표해 주실 지트 생산 방식 혹은 간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이거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치 사슬과 서플라이 체인의 차이 혹은 둘의 관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많이 보셨죠? 저번에 우리 남윤환 선배님께서 오셔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포터 할아버지가 이렇게 짠 이유는 우리가 어떤 기업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원가가 발생하는지 혹은 어느 부분이 우리가 약하고 강한지 그런 것들을 좀 한눈에 구조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툴을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지금 좀 강하고 여기는 좀 약하다, 뭐 그런 거 판단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차별화를 다른 팀과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크게 본원적인 활동, 지원적인 활동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SCM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이 밸류 체인이라는 건 펌 스페시픽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개별 기업 내부적인 관점이고, SCM은 서플라이 체인 상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개를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 결국 그래서 밸류 체인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밸류 체인 하나하나로 이루어진 이 전체 망을 통틀어서 밸류 시스템, 가치 체계라고 일컫고, 어찌 보면 밸류 시스템 매니지먼트 하는 게 큰 의미로 보면 SCM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큰 의미라고 붙은 이유는 요거랑 구별을 좀 짓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사실 내가 만약에 지금 풀세일러라면 내 앞에 존재하는, 내 뒤에 존재하는 공급자들을 관리하는 게 SCM, 작은 의미예요. 내 뒤쪽에,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소비자들을 관리하는 게 CRM.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이제 밸류 시스템 매니지먼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 자신의 리소스에 관련돼서 이것과 연관지어서 내 자신의 기업의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이 ERP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그래서 SCM, 여기 ERP, 여기 CRM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은 뭐 많이 들어보셨죠? 크게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으로 나뉘는데, 일단 수직적 통합을 보시면 제품과 서비스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거를 사람에 좀 빗대어 보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뛰어간다. 그러면 내 앞이 전방이고 내 뒤통수 쪽이 후방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통합을 하면 내가 현대자동차라면 그냥 내가 직접 유통까지 하는 게 낫겠다 하면 이게 전방 통합. 내가 뭐 타이어, 엔진 이런 거 차라리 내가 만들래 이렇게 하면 후방 통합.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는 이유는 이런 장점,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장점으로는 일단 뭐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제품 품질도 유지가 되고 생산 원가도 절감하고 시장에 접근하는 비용이 감소하고 특허기술 보호하고, 단점으로는 기업이 커지죠. 그러니까 유연성이 부족해지고 경직돼요. 그리고 이게 통합을 하면 결국 내부 거래가 되잖아요. 계열사 간에.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감소해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이 통합을 잘못 시행한다면. 그리고 이건 수평적 통합.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먹은 거. 즉 동종의 업계에 종사하는 업체를 먹은 거죠. 이걸 이제 수평적 통합이라고 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규모의 경제 누리고, 규모의 경제가 되면 가격을 선도할 수 있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기아차의 유통망까지도 내가 판매망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강화되고 기업이 커지니까 원활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독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독과점, 피합형 기업 입장에서는 그 종업원들은 해고당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표현을 해보면 지금 빨간색이 나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놈을 통합을 하면 전방, 이건 후방.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수직적. 내 옆에 있는 놈을 먹으면 수평적 통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왜 해야 되냐? 기업은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이제 더 이상 본인 혼자만으로는 차별화된 역량을 만들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협력업체들과 함께 협력을 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SCM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세요. 아까 SCM, ERP, 네. CRM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배웠을 때는 저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안 배웠어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나오니까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작은 의미, 큰 의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작은 의미의 SCM, 큰 의미의 SCM. 그냥 홀셀러 입장에서 자기의 공급업자는 SC인 것 같고 자기 고객들은 CR인 것 같고 되게 말 그대로 커스터머, 내 입장에서 커스터머인의 릴레이션십을 관리하는 거고, 이거는 내 입장에서 나에게 공급해주는 공급업자들 체인을 관리하는 거고, 다만 이 SCM은 좀 좁은 의미의 SCM이고, 사실 큰 의미의 SCM은 이 전체를 아우르는 매니지먼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러 뒤까지가 이제 CR이고 요 앞이 SCM이 되겠죠. 리테일 앞은 SC이고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서 이런 SCM이라는 게 결국 그런 어떤 한 주체가 다른 주체의 그런 밸류 시스템을 매니지먼트 한다는 건가요? 저게 밸류 시스템 매니지먼트라는 게 좀 안 와닿아서. 그래서 제가 앞쪽에 설명한 SCM의 의미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홀세일러인데 나에게 공급해주는 이 사람들, 혹은 그러니까 내가 홀세일러인데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홀세일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갖다주는, 그러니까 자동차, 다시요, 매뉴팩처러로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현대자동차다. 그럼 나는 자동차를 공급업자로부터 부품을 받아와서 조립을 해서 유통망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팔겠죠. 근데 SCM이 중요한 거는, 이유는 매뉴팩처러가 내가 그냥 자동차 나만 잘 만들면 돼. 그건 더 싸게 조립해서 원가를 절감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신의 밸류를 창출해내는 것은 요즘에 들어서 이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렇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만든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잘 파느냐, 이 사람들과 협력해서, 혹은 부품업자 협력을 해서 어떻게 더 잘 만드느냐. 그러니까 모든 내 제품이 흘러가는 서플라이 체인 상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제 기억에 SCM은 약간 제조업자 쪽에
다만 요즘에 들어서 이거를 각 산업에 맞게 바꾸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게 중간에 없어질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산업마다 좀 다 다르긴 할 거예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형태를 가져온 것 뿐이고 보통 제조업자로 많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봤습니다. 저 아까 ERP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ERP는 그냥 SCM을 전사적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내가 홀세일러면 내 앞에 얘네 둘을 관리하는 건 SCM, 내 뒤에 얘네 둘을 관리하는 건 CRM, 내 자신의 리소스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ERP.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RP라는 건 그냥 기존에 그러면 내가 내 자원 잘 관리하던 거 그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ERP는 조금 더 얘네들까지 고려해가면서 나의 리소스를 잘 플래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실제 SCM 하는 데서는 제가 알기로 그 자사 ERP 시스템의 앞에 단계 그렇죠. 다 연동을 저 시켜놓죠. 현황 같은 것도 보이고 재무 이런 것도 재무 상태도 보이고 즉 내 기업만을 본 게 아니고 주변 애들까지도 뭐 포스 시스템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걸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편의점에서 커스터머가 바나나 우유를 하나 사갔다. 그러면 그 정보가 얘네들한테도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얘 ERP 시스템에 그러한 정보가 뜨고 얘 ERP 시스템에 그런 게 뜨고 그런 식으로. 그 ERP 그 플랜이 어떻게 되죠?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엔터프라이즈 기업 리소스 자원 플래닝.